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극한값의 계산을 합시다. 우리 수열의 극한 그거 값 계산할 때 수열도 마찬가지였죠. 수열의 극한값 계산할 때 어떠한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을 하고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을 하면 리미트 k의 알파에는 요 상수가 앞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뭐 k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됐었고, 그 다음에 리미트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이 각각 하나씩 째져가지고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째질 수 있다 이 말이었죠. 이렇게 째져서 얘는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고, 곱하기도 마찬가지였죠. 곱하기도 이렇게 각각 하나씩 째졌었다.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로 표현됐고, 마지막으로 나누기도 역시나 이렇게 하나씩 째져져서 알파분의 베타가 됐었는데, 여기서 조건이 반드시 있었죠. 알파가 제로가 아니고, 즉 an이 제로가 아니다 라는 이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열의 극한할 때도 이러한 내 조건이 있었어.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 함수의 극한도 지금 어떤 fx가 알파로 가고 gx도 베타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다. 즉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극한값이 이렇게 존재. 함수의 극한에서는 극한값 존재할 때 어떨 때였지?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을 때 존재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렇게 상수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도 이렇게 리미트가 째지고,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째서 계산이 되고, 나누기도 째서 계산이 됩니다. 물론 분모가 제로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자, 그래서 수렴을 할 때만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들이 째질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막 째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거 가장 기본으로 해서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20번 문제 같은 걸 봅시다. 지금 20번 같은 거는 요 값이 0이 아닌 일정한 값을 가진다.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수렴을 하는 거죠. 어떤 값으로. 즉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요것이 존재를 하니까 이런 놈으로 만들어줘야 째든지 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어떻게 해주면은 이런 형식이 나타나는 거지. 위아래 x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위아래 똑같이 x로 나눠주면 분모는 2x 마이너스 x분의 fx가 되겠고, 분자는 3x 플러스 4 곱하기 x분의 fx. 자, 이런 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 얘는 어디로 갔었지? 알파로 가는 거죠. 그죠? 얘도 플러스 4알파 이렇게 합니다. 근데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0, 0으로 각각 가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4알파만 남아서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위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지금 이게 수렴을 하는 거지, 그지? 자, 이 값이 수렴하니까 이런 것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분자 자체도 한번 맞춰볼까? 분자를 3fx 마이너스 2gx 이렇게 맞춰준다라고 보면, 요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4gx가 있으니까, 여기 4gx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4gx가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6fx니까 fx가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7fx가 필요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모는 어떻게 되겠노? 그럼 똑같이 3fx 마이너스 2gx 일단 써줍니다. 이렇게 써준 상태에서 여기 6gx가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를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6gx가 될 테고, 마이너스 9fx니까 마이너스 8fx가 되기 위해서 플러스 fx가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그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요 수렴하는 값 플러스 7f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는 마이너스 3에다가 이거는 수렴하는 값이고 플러스 fx.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리미트 fx는 어디로 가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수렴을 하는 값인데, 이건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했을 때 어떻게 풀었지? 수열의 극한에서 뭐 최고차항 개수 비교 해도 됐었고, 원래 푸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눠주는 거죠. 최고차항을 나눠줍니다. 차항 나눈다. 그럼 여기서 무한대로 가니까 위아래다가 fx를 나눠주는 거죠. 똑같이 fx로 나눠준다. 그럼 똑같이 fx로 나눠주면 이 안은 어떻게 돼? 요거는 fx분의 위에 마이너스 3에 여기 있는 값에다가 플러스 1, 이것은 fx분의 마이너스 2에 플러스 7.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fx가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이 안은 무한대로 가고 이건 어떠한 수렴값이니까 0으로 갈 겁니다. 그죠?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이거는 수렴하는 값이니까 0으로 가. 남는 것은 7. 이렇게 된다. 그래서 수렴하는 것끼리 갖고 놀아줘야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인 거죠. 째질 수 있다 이 말이지. 사친영산이 이렇게 리미트가 하나씩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거를 이용해 가지고 참거짓을 이용한 문제도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잠시만. 여기 있죠. 자, 25번 같은 문제도, 자, 어때? 25번 같은 문제가 지금 수렴을 하면 우리가 각각 수렴하는 것들, 이거랑 요거랑 수렴을 하면 뭐도 수렴을 했었죠.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전부 다 수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과 이것이 각각 수렴하면 이것도 수렴을 하는지, 그러면 이거 수렴하고 이거 수렴하니까 fx와 지금 fx, gx 이렇게 나눠준 것도 당연히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나눠준 거는 gx니까 이것이 수렴하네? 오케이. 그러면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단 조건 있죠. 뭐 어떤 조건이 있지? 나눌 때는 주의할 게 있었죠. 뭐가? fx가 뭐가 아니라는 조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f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네? 그러니까 여기는 기억은 틀린 겁니다. 되겠죠? 니은은 이거 수렴, 이거 수렴이네. 그럼 이거 수렴하고 이거 수렴하니까 어떻게 두 개 곱한 거, 나눈 거 전부 다 수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수렴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요 조건 자체가 이것이 수렴을 하니까 gx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죠? gx는 0이 아니다. 자, 그런데 fx가 0이 아니다라는 소리는 일단 없어. 그럼 gx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요것을 역수를 시키면은 역수를 시키면 fx분의 gx. 자, 이것도 수렴을 할 건데 단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fx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리미트 fx가 또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요것과 요것이 곱해진 것도 수렴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거랑 이거랑 곱해진 것이 곱하면은 어떻게 gx만 남으니까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뭐의 조건이 없어? fx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인 거죠. 디귿은 자, 이거 수렴하고 이거 수렴합니다. 이게 수렴한다는 말은 gx는 이미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존재하고,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것도 수렴하니까는 곱하면은 fx가 남죠. 그래서 fx도 수렴한다. 그래서 디귿은 수렴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극한값을 직접 구하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수열의 극한값 계산했던 거 기억이 날라나? 수열의 극한값 계산했던 방법들이 어떻게 있었죠? 자, 수열의 극한 계산, 수열의 극한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었죠. 자, 이 꼴은 어떻게 계산했는데, 뭐 아까도 했었지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해서 풀을 수도 있었지만 차수 비교가 있었죠. 그죠?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랑 비교를 합니다. 분자 차수랑 비교를 해서 분모 차수가 더 크면은 극한값이 0으로 갔었고, 분자 차수가 더 크면은 뭐 앞에 최고차항 부호를 따라 가지고 이거 또는 이거로 갔었고, 두 개 같았으면 어떻게 계산했었지?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 개수 비교 뭐 이렇게만 했었죠. 그죠? 개수 비교. 그 다음에 어떤 꼴도 있더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었습니다. 이 꼴은 거의 어떻게 했었지? 두 가지가 있었긴 했는데, 유리와 그 다음에 뭐 최고차항으로 묶는 방법이 있었죠.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거의 요것이 많이 쓰였다. 그죠?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의 극한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풀면 되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도 역시나 유리화하면 됩니다.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 특징이 뭐가 있을까? 요 두 가지 경우 말고도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 말고도 지금 우리가 무한대꼴분의 무한대꼴 극한값, 이거 최소한 나눠서 부정, 이런 방금 했었죠. 그죠? 요거랑 요거 유리화 또는 아까 최고차항으로 묶고, 자, 이 두 가지가 수열의 극한값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0분의 0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x가 2로 가는데 x-2에다가 위에는 x-2, x 플러스 2 이렇게 둘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얘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0분의 0이라서 이것은 인수분해를 이용합니다. 인수분해로 돼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역시나. 그래서 약분을 시키면 x 플러스 2만 남고 그래서 4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0분의 0꼴 푸는 방법.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초과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 대표적인 문제 몇 개만 봅시다. 마지막, 이거 하나 얘기하고 갑시다. 또 이런 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자, 이렇게 생긴 것은 통분 아니면 유리화. 통분이 보통 많이 쓰이는 편이고, 통분 또는 유리화 해가지고 다른 꼴로 한번 바꿔주는 걸로 시도를 하면 됩니다. 자,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이제 문제를 보고 살펴볼게. 자, 14번. 지금 이거 분모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갑니다. 0분의 0꼴이라. 0분의 0꼴.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푼다 했죠. 자, 이거 분자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분모는 x 플러스 2죠. 이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자, 이거 약분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로 가니까 극한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 이것도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 0분의 0꼴이니까 전부 다 인수분해. 14번은 0분의 0꼴. 자, 이것은 자, 얘는 0으로 가니까 어디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죠? 0분의 상수꼴은 무한대. 이건 0으로 가면은 곱하기 0. 자,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 아닙니다. 절대. 무한대 곱하기 0은 0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없어. 이것도 어떠한 부정꼴입니다. 부정. 그래서 이런 꼴은 어떻게? 아까 통분 또는 유리화 한다라고 돼 있죠. 통분 또는 유리화. 이렇게. 그지? 통분 또는 유리화. 그래서 통분을 합시다. 여기서 유리화할 게 따로 없으니까 통분. 그럼 통분을 하면 자,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4의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자, 분자는 4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앞에는 x분의 1이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x분의 1에 곱하기 밑에는 4x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4 16 4 곱해서 요래 될 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4x. 이건 x는 없어지겠다. 그죠? 자, 그러면 밑에 거 괜히 이거 했네. 다시 이거 전개하지 말고 다시 그대로 둡시다. 그러면 분모 여기 x가 있으니까 4x에다가 x 플러스 1 전체 제곱 되고, 분자는 요것만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로 묶어내면 x 플러스 4 요것만 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x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4의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위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이렇게 이제 통분을 시켜놨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죠? x가 0으로 가는 거죠. 자, x가 0으로 가니까 어떻게? 야, 0으로 가면은 4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도 통분 또는 유리화를 해가지고 똑같이 한번 풀어보면 된다. 뭐 다 0분의 0꼴은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뭐 그렇게 다 풀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지금 3번 요런 거는 유리화를 이용해 가지고 풀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볼까? 이거를 유리화를 이용해서 풀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위에, 자, 이것이 이제 루트로 표현이 됐으니까 위아래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을 위아래다 똑같이 곱합시다. 그러면 분자는 x-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분모는 루트에다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의 x-1.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로 갈 때, 자, 분자는 x제곱이 없어지고 2x에다가 2x만 남겠네. 분모는 x에다가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가 약분이 되죠. 그죠? 자, x가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니까 0을 대입하면은 1, 0을 대입하면은 또 플러스 1, 위에는 2만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1로 수렴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루트가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유리화를 시켜서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화를 하면 될 겁니다. 이것도 유리화를 하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유리화하고 이것도 유리화하고, 이거 수열의 극한에서도 한번 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아마. 요렇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샌드위치 정리 또 있었죠. 샌드위치 정리가 어떤 거였지? 샌드위치 정리, 어떤 AN이 있고 여기에 BN이 있다.
우선 샌드위치 정리하기 전에 이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어떻게 됐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bn으로 갈 때 이렇게 되고, 요 상태에서 등호도 생긴다고 했었죠, 그죠? 등호도 생기고, 그러고 요 아이가 수렴하고 수렴할 때입니다. 그럼 수렴할 때 얘는 알파하고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러고 an 여기에 bn이 있고 그 사이에 cn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이 리미트를 씌우면 리미트 an, 리미트 cn, 리미트 bn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등호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알파로 수렴을 한다 하고 이 값도 알파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럼 역시나 이것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 알파로 수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샌드위치 정리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겼네. 저 그랬을 때 리미트 x 무한대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를 각각 다 씌워주자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고 리미트 fx가 되겠고, 요거는 리미트 x제곱에다가 2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디로 수렴합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후창 1차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2로 수렴하죠. 이것도 2차 개수만 비교하니까 이것도 2로 수렴을 해.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이거 앞전에 뭐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수열의 극한에서 마찬가지인 내용이다. 그 다음에 요것을 조금, 이거는 뒤에 했었고, 요것에 관련된 말을 조금 해줘야 되고, 23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중요합니다. 합성함수 극한. 자, 합성함수 극한을 하기 전에 요거를 한번 알아줍시다. 리미트 말고. 자, 어떠한 함수가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어떠한 뭐 2의 값이고 여기가 1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극한은 어디로 가면 이 y꼴 fx, 리미트 x가 2의 자극한으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갔었지? 자, 2에서 우극한으로 온다. 그럼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럼 여기로 오는 거니까 얘는 이거 따라옵니다. 그죠? 요거 따라오는데 1로 오는데 어디에서 오고 있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지. 그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양에서 음의 방향으로 오고 있는 거죠. 양에서 음의 방향으로 오고 있는 것은 무슨 극한이었지? 양의 쪽에서 음의 방향으로 오는 거 우극한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생략이 돼 있지만 1의 우극한으로 온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면 2로 이렇게 오는데 자극한이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오는 거니까 1로 데려오는데 얘는 여기 있는 fx 값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지.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음에서 양의 방향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극한 값이 되는 거죠. 1의 자극한 값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하나 더. 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극한으로 온다. 우극한으로 오면은 이 아이는 요런 방향으로 오죠. 우극한이면 내가 어디로? 1로 오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양에서 음으로 내려오는 거죠. 양에서 음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극한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리미트 x가 2의 자극한으로 간다. 그러면 얘는 이 방향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얘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도 역시나 우극한 방향으로 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y의 값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는 fx의 값은 y 값이니까 그죠? 위에서 밑으로. 이것도 위에서 밑으로. 좌에서 우로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좌에서 우로 올 때 y 값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기 이거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잡자.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자극한 fx와 리미트 x가 2로 왔을 때 우극한 fx. 자, 각각 값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일단 자극한 2로 오는데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죠? 어디로?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오니까 음에서 양으로 오고 있으니까 자극한 값이네. 자극한 값인데 1로 오는 거죠. 1의 자극한 값으로 오는 거죠. 자, 이것은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다. 그죠? 그러면 1로 오는데 얘는 위에서 밑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정하게 그냥 쭉 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좌우 우극한 없이 그냥 1의 값이다.
그냥 1의 값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것을 알고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x가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그러면 일단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리미트 x가 1에서 우극한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 값과 리미트 1에서 오는데 자극한 값의 fx 곱하기 gx 값이 같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똑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1에서 우극한으로 온다. fx 먼저 살펴봅시다. 1에서 우극한 요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오면은 얘는 요렇게 내려오는 거다, 그지? 요렇게 내려오는데 어디로 오는데? 0으로 옵니다. 0으로 오는데 엄밀히 따지면 위에서 밑으로 오는 거니까 0의 우극한 값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gx는 1에서 우극한으로 오니까 여기로 오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1로 도달을 합니다. 뭐 우극한으로 오는 거지. 곱하면 어차피 0이다, 그죠? 자, 두 번째로 fx가 1의 자극한으로 갔을 때는 여기로 올 때는 얘는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지? 1로 오는데 밑에서 위로 오니까는 자극한 쪽으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1에서 자극한으로 온다. 얘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역시나 1로 오는데 위에서 밑으로 오는 거니까 우극한 값으로 옵니다. 곱하면 1이네. 그럼 이거 두 개는 다른 값이죠, 그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거 이제 니은디귿이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를 한번 봅시다. 한번 지우고. 자, 일단 니은을 먼저. 니은.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을 때 1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f의 gx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f의 gx를. 자, 일단은 x가 1에서 우극한으로 가면 여기 안에 거 먼저 해결을 봐야 되겠죠. gx는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1에서 우극한으로 온다. x가 1에서 우극한으로 옵니다. 이렇게 오면은 gx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럼 1로 옵니다. 1로 오는데 어떻게 오는 값이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우극한 값으로 내려오는 거죠. 양에서 음의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럼 gx는 우극한으로 내려와. 그러면 f의 gx는 어디로 오는 거지? 야가 어디로 오는 거죠? 1의 우극한 값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1의 우극한 값으로 내려오는 값이니까 어디로 오는 건데? 0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의 우극한 값은 얼마다? 0이다. 이해되죠? 중요합니다, 그거. 그 다음에 x가 1의 자극한으로 갔을 때 f의 gx는 어디로 가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x가 1의 자극한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gx는 어디로 가는지. 자, 1에서 자극한으로 옵니다. 역시나 이렇게 내려오니까 1로 오죠. 1로 오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양에서 음의 방향으로 내려오니까 우극한 값입니다, 그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양에서 음의 방향으로. 그러면 f의 gx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요것이 1의 우극한 값으로 가니까 1의 우극한 값으로 가니까 역시나 0으로 내려오는 거네. 그러니까 이것도 0이네. 두 개가 같죠. 그러니까 이것은 0으로 가고 극한 값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디귿. 자, 디귿을 살펴봤을 때 그러면 x가 1에서 우극한 값으로 갔을 때 fx는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fx는 어디로 가죠? fx는 1에서 우극한 값으로 가는데 fx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0으로 옵니다, 그죠? 자, 0으로 오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는 우극한 값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g의 fx는 어디로 가지? g의 fx는 얘가 0의 우극한 값으로 오는 거죠. 그럼 0이니까 0의 우극한으로 오는 거니까 어디로 가지? 2로 가죠. 2로 갑니다. 이것은 2로 갑니다. 그 다음에 x가 1의 자극한 값으로 가면은 fx는 어디로 가죠? fx는 1의 자극한 값으로 가니까 요렇게 오니까 fx는 1로 다가옵니다. 그죠? 1로 다가오고 어디 값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극한 값. 그러면 gfx는 어디로 오는 거죠? 1의 자극한 값이죠. 가면 되니까 fx가 1의 자극한 값이죠. 그러니까 g의 1의 자극한 값인 거지. 1로 오니까는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로 가죠? 1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것의 우극한 값은 2고 자극한 값은 1이었네. 두 개가 달라. 그러면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되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요 느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줍니다. 여기 이제 좌로 갈 때 우로 갈 때 했던 거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봤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거기서 질문도 해주길 바랍니다. 다른 유형 하나 더 보고 싶은데 뭐 딱히 없네. 요 극한값 이렇게 하고 미정계수법 이거 보고 끝낼까? 미정계수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